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노동청 지원자 김은아입니다. 저는 우체국의 지역 고령화 일자리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표할 김은아입니다. 저는 개요, 현황, 방안 세 가지, 기대 효과, 결론 및 임용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는 기대 수명 증가 또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총 인구 중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우체국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체국 방문자들에게 우편 접수 방법, 속보 포장법,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 양성 확대 방안입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의 정부 가족계획 정책으로 63년까지 태어난 세대 지금의 은퇴자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1대1 디지털 교육 및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 모바일 어플, 간편 사전 접수, 모바일 번호표 뽑기 등 사용법을 교육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돌봄 전문가 양성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의 등하원 및 맡길 데가 없어 발 동동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 시니어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아이를 완전 기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콜센터 구축하여 등하원뿐만 아니라 급한 용무 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이력 조회 및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우체국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등기 서비스 활용한 말벗 드림 지원입니다. 현재 복지등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또는 필요한 분에게 시니어 말벗 드림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인식 짝지어 말벗 드림을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이나 또는 외로우신 분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층의 말벗 드림으로 공감 형성 및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디지털 교육하여 기기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임용 후 포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르신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고독사와 생활고로 홀로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소외되지 않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우리 우체국이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자, 시니어 매니저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은퇴자들 중에 누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조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젊으신 그런 시니어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하도 그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50대, 6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5, 60대요. 5, 60대들이 그러면 이런 매니저를 은퇴를 하기 전이네요. 일단 5060이면. 네.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런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체국은 어떤 부분이 좋은 겁니까? 음,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충분히 젊으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당당하고 즐겁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를 마련을 하면 일단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네. 우체국도 어차피 수익화를 또 해야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러한 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나 그 대학생들 분들 중에서 자원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면 전공자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을 하자. 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을 떠나서 이분들을 네. 통해서 우체국이 얻는 이런 공익 이외에 좀 수익으로 따지면 무엇이 좀 좋을까요? 이들이 막 활성화되면 좀 수익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이 분들께, 그러니까 스마트 시니어나, 가령 액티브 시니어 그런 분들께 디지털 교육을 하시면, 저희 우체국에 방문하시는 그 계층이 어르신 계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1대1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뭔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분들께서 오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렇게 유입이라든가 대기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알파적인 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우리 우체국이 복지 등기 서비스를 한다 많이 보셨죠? 네. 네,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벗까지 한번 하자 이런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집배원분들께서 복지물품을 배달 시 간수 단전이나 뭐 채널 우편함 이런 걸 확인해주는 복지 체크해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홀로 계시는 분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다든가 이런 분들께 좀 외로움을 뭔가 대신할 수 있는 말벗 드림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들도 외롭지 않고 또 이분들도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경제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전문가를 그래도 거기까지 아니어도 준 전문가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관련된 그런 뭐 자격증이나 전에 과거에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이면 더욱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것보다 그냥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뭔가 거대한 거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음, 그냥 간편하게 가서 편안하게 공감도 형성해 드리고 그분께서 뭐 고민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거 말씀도 들어주시고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말벗 지원 정도 말고 좀 복지나 이런 분야로 더 특화시켜서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굴하러 다니는 분들까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도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럼 아, 만약에 이런 점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복지와 우체국을 좀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금융이랑. 그런 뭔가 지금 시니어 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네. 어떤 식으로 우리 금융 관점에서의 좀 이득을 좀 그래도 그분께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어, 발굴을 많이 해오면은 이율이 높아집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이제 그분들께 말벗을 해드리면서 그분들께 혹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이라든가 뭐 들 수 있는 게 혹시 아니면 국지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서 상품을 뭐 이렇게 수익성을 위해서 판매한다기보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저렴한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권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체국의 뭐 건강 관리단 뭐 이런 거 해도 좋겠네요. 어쨌든 복지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그럼 지원자님은 혹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을 나이가 네. 많은 70 이상의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음, 시간이 걸릴 뿐.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이어갈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지방노점청 지원자 김은하입니다. 저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업무 수행과 임기제로 격리회계 업무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응대 경험입니다. 저는 7년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접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편안함으로 다가가는 고객 응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업무 경험입니다. 저는 접수 시제 마감 그 임기제로 격리회계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계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음, 제가 소속한 그 정확한 업무 처리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격리회계 쪽 분야의 업무와 고객응대 어디가 더 근무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고객 응대 경험입니다. 이쪽이 더 많습니까? 그럼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주로 내가 맡았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촬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촬영 기사로 해서 아, 들어갔는데, 이제 큰 병원에도 있었고, 로컬에도 있었는데, 로컬에 있을 때는,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의 그런 접수라든가 시제 마감, 상담까지 더 같이 이렇게 하여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촬영 기사요? 네. 이 촬영 기사의 역할은 뭡니까? 방사선사였습니다. 네, 어디요? 방사선사요. 방사선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아니, 무슨 촬영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네네. 쑥스러워가지고. 방사선사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그걸로 그럼,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럼 네, 충분히 이런 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과 의료와 복지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아시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주제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네. 그 의료기관 쪽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력이 필요한 곳은 좀 없습니까? 좀 번거롭고 꼭 이런 건 좋겠고 뭐 어르신이 정말 좋다 없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진 않아서 그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을 하실 때 혼자 오시는 보호자분 없이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곁에서 조금 같이 곁에 있어드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우체국과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많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고객 응대 어떤 환자나 이런 쪽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네. 우체국은 좀 많이 방향이 좀 다른데 어떤 이유로 우체국에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봉사정신과 희생 그런 정신이 조금 있다고 좀 감히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서비스, 그 병원도 서비스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 이렇게 손님들, 환자분들께서 워낙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음, 거의 상담이나 촬영할 때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크고 그 고객님들을 거의 대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음.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업무와 또 제가 또 회계 업무 자격증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공익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공무원의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오고자 하셨으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겠죠. 자, 그럼 우체국에 오셔서 내가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막 들어가면 신입이기 때문에 제가 뭘 거대하게 뭘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편 금융 창구 업무 시 고객님께 제가 그 전에 했던 직장에서 했던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나 그런 고객님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했던 것들을 좀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잘 숙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더불어, 적응하는 네, 것은 누구나 다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도 네,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우리 우체국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방문했을 때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것을 그래도 내가 가장 좀 느껴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순수하게 그냥 느낀 점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이분들께 뭔가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우미님들과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일단 그런 점이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좋았고요. 더불어 조금 아쉬운 점은 음, 그, 제가 그 게이드 치크카드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그 바가 저희하고 좀 멀고, 또 마스크도 쓰셔서 얘기가 솔직히 잘 안 들려서 제가 몇 번이고 좀 가까이 다가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했고요. 또, 그 게이드 치크카드를 만들 때, 차세대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해 보고 싶었으나 그게 지금 오류가 떠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다 수기로 작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경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 갔냐? 자, 실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네. 여쭤봅니다.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우리 희생 포인트가 있는 우리 희생을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타인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내가 했던 희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일례로 그 병원에서 재직 시에 그 환자분께서
그 오전 시간에 또 이렇게 밀리는 시간이 또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밀려서 음, 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분들이 너무 밀려서 점심시간을 못 먹고 그럴 때는 보통 교대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분의 그런 점심시간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음, 그나마 그것도 좀 짧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대 안 하고 제가 그 오신 그 손님들을 환자분들을 다 그 맡아서 그건 다 이렇게 처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고 음, 나중에 한 5분 정도 해서 점심시간 빨리 먹고 내려와서 오후 근무를 이렇게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을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가볍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저도 이 필기시험까지 2년 넘게 좀 걸렸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필기시험이 한번 떨어졌을 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운동으로 이게 좀 극복을 그래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개원이 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서비스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무뎌지고 좀 대충 하는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을 꼭 기억해서 잊지 않고 초심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셨고요. 운하님, 네,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지금 의료기관에서 하셨던 역할이 가장 메인이거든요. 네, 네, 이때 하셨을 때 그런 역할이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그래도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사조서부터 녹여낼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어떤 복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어떻게 합니다. 이런 형태 많이 있거든요. 했죠? 이런 부분 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방사선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객응대나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실제 네. 방사선사의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것도 했고, 음, 그다음에 큰 병원에 있을 때는 그 음, 일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짝 로컬로 왔을 때는 그 일과 같이 그 접수라든가 건강검진 했을 때 상담까지 다 음, 전반적으로 했었습니다. 상담까지 같이 하셨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막 떨립니까? 네, 그 음, 운동을 마치고 온 상태라서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목소리가 떨려서 다시 이게 한번 진정이 안 가다듬고 돼. 다시 한번 오늘 한번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차피 그 고객 응대나 이런 건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는 역량인 거고, 그죠? 의료기관 네. 쪽에서 내가 했던 그런 경험과 그런 세무와 여러 가지들 등등 하셨던 역할들을 통해서 우체국 갔을 때 해보고 싶은 게 적응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죠? 적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 우체국 방문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역할들을 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겠다. 이 방향으로 내야 돼요. 아, 네네. 알겠죠? 두 개 다 엮어줘야 돼요. 근무하려는 이유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 동기도 네. 똑같습니다. 우체국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에서 잘하는 이런 강점들이 우체국에 충분히 보탬이 되니까 지원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형태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타셔야 된다. 아, 네. 불편점은 개이득이 아니에요. 요게 불편점은 아, 그거는 나 네네. 기준에 얘기하는 거고 고객 기준에서의 불편점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실수 생각하십시오. 우체국이라면 네. 묻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네,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보완 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 좀 있어요. 네, 네.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복수님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 목소리 키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체국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현황, 일자리 창출 방안, 기대 효과 및 포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우체국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꾸준히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방문자들에게 우편 접수 방법, 소포포장법 등 안내하는 등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도서관을 갈 때면 세 분, 다섯 분이 모여서 바둑이나 보수독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일자리가 없어 시간 보내시는 어른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첫 번째 노노케어라고 입니다. 노노케어란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정서 지원, 보건 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 우체국은 디지털 적응을 목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 우체국에서 요즘 차세대 어플 교육을 받으시고 또 다른 노인분들을 가르쳐 드리면서 소소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우체국은 1년에 몇 번씩 소통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설날, 추석, 연말처럼 우편이 갑자기 몰리는 시기가 있을 때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다면 소통이 원활해질 거고 인력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복지등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다면 집배원분들 업무 가구화, 경감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복지등기의 단점은 시니어 인력분들이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런 건강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니 보험이라든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대 효과 및 포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모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모습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입직이 된다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이 있을까 꾸준히 생각하고 발전하는 계리직 공무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조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여 우리 주위에서 우리 네, 고령층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것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변에 콩나물집을 어르신들끼리 음, 운영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집이요. 네, 이, 가격이 저렴한 음, 것으로 좀 먹을만 했습니다. 아, 뭘 말씀입니까? 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본 거는 시장이었습니다. 아, 시장 쪽에서는 역전이 많다. 그거는 네, 시장이니까 사실 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장 외적으로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 커피 이런 카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카페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음, 하지만 제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뭘 하신다든가 아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표 내의 모든 부분들은 우체국 안에서 일어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 우체국 네, 안에서 좀 활용을 좀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체국 안에서 활용은 그 어르신분들 안에서 제가 디지털 교육을 받으시고 또 다른 노인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체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교육을 최대한 어떤 교육자로서 네, 하시는 겁니까? 네, 교육자로서 뭔가 하시는 겁니까? 네. 아, 왜냐면은 디지털을 어르신분들이 쉽게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렵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뭐 쉽게 배우신 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음, 가르쳐 드림으로써 좀 음.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자동화 기기도 네,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가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아,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이런 시니어의 일자리나 이런 거를 평소에 좀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음,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시기 때문에 저는 소소한 일자리도 있으시면은 음. 그냥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상관없죠. 근데 대부분 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일을 할 텐데 그런 이유 네.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냥 이유, 이거는 여쭤봅니다. 앞으로 60세 전후로 은퇴를 보통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네.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저희 시대의 어르신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처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지방우정청 열정 있는 지원자 이복순입니다. 저는 자동차 AS 센터 근무하면서 AS를 접수하고 해결하면서 민원 응대에 대한 역량을 키웠고 중고차 수출회사에 근무하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100% 오타 없는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과 동료분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리직이 입직된다면 선배님과 동료분께 신뢰를 얻고 고객분들에게는 보고 싶은 지원자, 다시 찾고 싶은 우체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동차 AS 쪽에서 어떤 접수 위주로 받으셨나요? 네, 접수하고 언제 방문하시라고 제가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민원응대라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네, 우리 이 고객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을 만족시키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고객님을 만족하는 저만의 방법은 음, 먼저 고객님을 오셨을 때 얼굴을 보고 제가 먼저 가지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음,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고, 네, 음. 민원이 미리 제가 준비해 드리면서 민원인 분의 시간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체국을 최근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우체국 고객분들의 니즈는 정확히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네, 우체국 고객분들의 니즈는 다양합니다. 우체국은 저희가 우편, 금융, 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니즈, 우편에 대한 니즈, 금융에 대한 니즈는 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편에 대한 니즈는 고객분이 물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대로 배송이 되었는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감 해소하는 것이 저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점들을 좀 뭔가 불편 사항들을 최대한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아까 그 오타 없는 서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조직 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고 또한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려와 협력이라고
배려와 협력, 팀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지원자님께서 가장 동료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만들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편의점 근무 당시에 창고 재고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할 때에는 오시는 고객분들도 많았고 창고 정리하기에는 저 혼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타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창고를 좌우로 나누어서 재고를 조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서로 동의하에 창고를 분리하면서 재고 정리를 완수하고 그리고 제 타임에 오시는 고객님 끝까지 서비스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여쭤봅니다. 나로 네, 인해서 기존의 어떤 목표보다 더 높은 그런 목표를 만들었습니까? 조사하실 때 어떤 더 나은 걸 네, 만드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음, 제가 그 좌우 분리를 했지만은 제가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음, 뒤에 타임표는 자기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직 생활을 또 새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동료에게 들었던 가장 그래도 좋은 어떤 칭찬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상사 포함입니다. 제가 네, 상사를 포함하십시오. 다 뭐든 좋습니다. 네, 제가 가장 들었던 칭찬은 제가 맡은 업무 힘들지만 힘들다 말하지 않고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해줬다는 게 가장 잘 들었던 칭찬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참았다, 이겁니까? 네, 이렇게까지 그럼 힘들었는데 참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 생활 하실 때 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으면은 음, 저에게도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어, 저도 힘들면 상대방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참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에 이제 새로 또 오셔야 할 겁니다. 가장 그래도 좀 기대된다라고 싶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기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음, 제가 우체국에 방문하였을 때 고객님의 포장을 저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가서 도와드렸을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음, 아, 이런 경험이 음, 제가 우편에 도움될 거라 생각돼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도움을 준다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기대가 네, 된다. 도움 더 많은 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체국에 어차피 공무원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하면 네. 6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6대 의무는 친절 공정, 성실, 복종 등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친절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유는 우체국에서 고객분이 오셨을 때 전문성은 기본이고 친절하지 않다면 고객분이 재방문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게 우체국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할 말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저에게 우체국은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게 우체국 동반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성장하겠다, 이런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복수님은 혹시 필기 점수대가 괜찮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5점밖에 안 높은데. 아유, 그게 어딥니까? 5점밖에라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단 생각하실 건 뭐냐면, 확실히 이기려면 일단 우체국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근데 공익보다 그런 공익도 중요하지만 그 고령화를 통하여 우체국의 어떤 수익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퍼펙트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의 네.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좀 무언가의 상품을 만들어 어떻게 하자 뭐 이것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네. 많으니까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참 좋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잘 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은퇴 이후에 보통 앞으로 40년은 더 살 텐데 이분들이 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노노 케어까지 아시네요. 네. 이것도 또 많이 알아보셨군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젊은 층은 6070입니다. 요 정도. 요즘엔 6070도 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못 하시는 거 아니니까 우체국 갔을 때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거를 우편, 금융, 뭐 기타 이렇게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주차 때 했던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잘 하셨으니까 지금처럼만 잘 이어가 보십시오. 그 어차피 공유를 한번 드리긴 할 건데 그동안에 나왔던 질문들이나 이런 걸 다 한번 이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한 번씩 이제는 다 질문마다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막 스크립트 쓰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힘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자신 네. 있게.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서 보완해 보십시오. 네.